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부모와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게임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주당 조승래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네. 지금 일단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는 수순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임 셧다운제가 어떤 제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셧다운제는 그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터넷 게임을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6시까지죠. 이 심야 시간대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제도가 이제 게임 셧다운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지금 아마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25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온라인 게임이 2000년 전후해서, 그러니까 1990 한 6, 7년 정도 온라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PC방들이 많이 늘어나고 온라인 게임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게임에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학습권이라든지 수면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수면권과 학습권을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한 2005년도부터 법안 논의가 되다가 2011년도 11월 한 20일경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시행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방침을 오늘 밝혔는데요. 당정이 협의를 좀 한 겁니까? 당정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발표는 이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은혜 교육부 장관 겸 이제 부총리가 이제 사회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이게 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부처가 모여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처 간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도 기억나지만 과거 이제 한창 이제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든가 젊은 층이 많았을 때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셧다운제가 도입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이건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제도다 뭐 이렇게 반론이 이어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폐지하는 쪽하고 하자는 쪽하고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은 계속 지금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의 이제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게 또 청소년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특정한 놀이나 취미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 갖는 이제 정서상 발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들어서 여전히 이제 셧다운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게임 업계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게임의 대세도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의 경우를 보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바일 게임은 이 셧다운 규제로부터 셧다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셧다운제를 도입을 하려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좀 돼요. 어떤 부담이냐면 왜냐하면 그 셧다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게임의 그런 요소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개발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 셧다운제 관련해서 논쟁이 심각하게 제기됐던 것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 관련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MS사가 그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대해서 한국만 적용되는 셧다운제에 맞는 그 게임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다. 요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이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의원님께서 관련 법안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그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안은 이제 두 가지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성가족부 관련 법안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있고 또 하나 문체부가 관장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에 셧다운제와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청소년 보호법 상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의원 통틀어서 한 6분 정도가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법안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강제적 셧다운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이 두 법안을 같이 개정을 해줘야 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고 자율적 시간 선택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대한 그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네. 이미 이제 청소년 보호법 관련된 법안들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제출했으니까요. 근데 법안에는 게임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부정적 인식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연상이 되는 것이 뭐 술,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게임이라는 것이 갖는 아주 부정적 인식을 그냥 극단화시키는 표현을 전 중독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좀 과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휴대폰 과몰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과몰입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실은 몰입 현상들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종의 놀이 혹은 여가와 관련된 모든 과몰입 현상들을 다 우리가 중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좀 과하다 봐서 그런 측면보다는 과몰입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과몰입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개정을 낸 것입니다. 근데 모든 법률안이 그렇지만 법을 고치는 과정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법이 작동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정서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1 엄마인데요. 셧다운 제발 바랐습니다. 법으로라도 막아주시길 바랐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좀 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걸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가는 게 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실제로 그 셧다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PC를 활용한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게임에서 셧다운제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서버로 우회해서 접속을 한다든지 네.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실제로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부모와 아이들의 서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게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게임 시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하겠다. 시간은 뭐, 저녁 식사 후에 뭐 10시부터 한 11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면 본인, 그 아이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순응하고 훨씬 더 잘 지켜진, 그 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게 잘 되면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사실 잘 안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게임 시간 선택제가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모바일 게임은 지금 셧다운제도 적용 안 되는 거지만
그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거기 이제 앱마켓 사업자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앱마켓 사업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구글은 이제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고요. 애플은 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고, 또 MS도 패밀리 세이프티라는 이런 각자 그 플랫폼이 갖는 그런 그 틀이 있습니다. 수단이. 네. 그 수단을 활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부모님들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게임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자기 절제력이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게임을 지배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들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고 학교나 단체에서 게임과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을 좀 한다면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게임 시간 선택제는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네요. 쉽게 풀면.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게임 시간 자체를 통제하는 대신에 이 과몰입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대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는 이제 교육과 상담, 뭐 치료,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조사 같은 수단들이 이제 활용이 될 것인데요. 네. 우선은 지금도 현재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진단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 내용을 조금 더 좀 고도화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몰입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과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요즘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할까? 그 게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게임의 특징은 어떤 것이어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중간중간에 게임을 끊지 못하고 계속 해야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학부모들이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학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지도가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학교에서의 상담, 밖에 사회단체에서의 상담, 또 학부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연내? 지금 이제 그 법안이 제출된 것이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아마 이제 정기국회 때는 아무래도 법안에 대한 논의를 훨씬 더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야 의원이 공통으로 냈던 것이고, 그리고 부처에서도 폐지에 대해서 가닥을 잡힌 만큼 저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